그런데 이제 지금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지금 더 키워가지고 뭐 개싸움 할래? 웬만하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변호를 하는 건 우리 김인건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뉴스에서 최근에 바이럴하게 굉장히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10월 24일에 걸그룹 라붐의 유리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 전 남편인 FT 아일랜드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혼한 지 뭐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유리 씨가 세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겼다는 점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혼인 파탄의 사유가 사실은 최민환 씨한테 있다. 최민환 씨의 성매매 의혹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녹취록까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새벽 4시에 그 상대방은 암흑계에서 활동하는 어디 뭐 실장님 뭐 이런 분인가 봐요.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 있냐 뭐 이렇게 묻는 등 성매매를 좀 암시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녹취가 담겼는데 이런 녹취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녹취만 가지고는 성매매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갔는지, 대가를 지불을 했는지, 뭐 그래서 성관계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 가지고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네요. 만약에 그럼 이 녹취가 뭐 성매매 업소한테 전화를 해서 가격을 묻는다든지 몇 시에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갔다 왔다는 건 입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서 집에 들어왔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그거는 어때요? 그런 정황으로도 사실은 입증이 안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봤을 때 네. 경찰관이 실제로 성매매 업소에 18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들어갔다 나온 사실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분께서는 나는 그냥 들어갔다가 냄새가 나서 그냥 바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서 무죄 취지로 파기를 했어요. 원심 판결을. 결국은 성매매 같은 경우는 미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가를 주고 성행위에 갔다는 사실까지 나와야지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제 단속할 때 몸에 막 바디캠 같은 거 붙어서 갖고 들어가고 하는 게 실제 그 장면을 찍어놓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석이 많기 때문이에요. 와, 이거 복잡하네. 네. 그럼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성매매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야. 나쁜 사람이에요. 성매매 하러 들어갔는데 사실 나는 막 이렇게 하려고만 했지 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지 않죠. 그럼 그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이들 이제 활용되는 게 한 번 갔냐, 두 번 갔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이 되는데 냄새 나서 나왔던 사람이 다음 날에도 가고 뭐 2주일 뒤에도 가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업주가 손님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사람 되게 착하다, 진상이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그 업소 여성들한테 전해드는 얘기를 기록을 해두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결국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활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민환 씨와 이런 유리 씨의 지금 이 뉴스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유리 씨의 녹취록 이런 거 가지고 뭐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요거는 처벌도 못할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소송에서 이거를 귀책 사유로 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이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예. 만약에 그럼 성매매를 걸리게 됐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성매매 같은 경우에 입증이 아까 전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초범인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기소유예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소유예. 검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법을 어긴 건 맞다. 그렇지만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게 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죄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죄라는 거는 혐의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성매매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난 진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헌법 소원을 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 사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나는 이 무죄가 확실한데 무혐의를 내려야지 왜 기소유예를 내리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기소유예는 결국은 혐의는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안 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겠네요. 기소유예 딱지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제목이 성매매로 기소유예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진짜로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생각이 들겠죠. 또 유리 씨가 제기한 그런 주장에 따르면 최민아 씨가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리 씨 주장입니다. 네. 술에 좀 취해가지고 본인 가슴 쪽에 막 돈을 찔러 꽂아 넣어주거나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친족 관계에서도 이게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나요? 예, 친족 관계에서 이뤄진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법은 보통 아버지가 딸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조카를 건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이제 무겁다. 세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 씨가 영상에서 주장하는 그 바로 최민아 씨가 이렇게 강제추행에 의한 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이제 성립이 가능하죠. 예, 다만 모르는 제3자가 아닌 부부 사이면 사실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사이인데 강제추행,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이나 그런 혐오감을 야기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민아 씨 입장에서 빠져나갈 길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건 진짜 애매하겠네요. 왜냐면 부부라고 하면은 진짜 서로 스킨십도 하고 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커플인 건데 연인끼리만 해도 굉장히 애매한데 네. 부부끼리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이혼 소송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멀쩡히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남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리 씨가 최근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살분할 청구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다시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지금 앞서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양육자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상대방한테 너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 지금 다 알려지고 추가적으로 더 알릴 것들도 있으니까 너 이거 지금 더 키워가지고 뭐 개싸움 할래? 웬만하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 유리 씨가 한 것도 굉장히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당하면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가족 간의 사생활인데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런데 유리 씨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까발려줬는데 너가 나를 고소할 수 있겠냐. 왜냐면 그러면 대중들이 얘는 성매매까지 해놓고 지금 또 명예훼손으로 전처를 고소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을 짜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분은 유리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요거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런 녹취록이나 이런 거를 공개했을까요? 둘 사이가 누구 문제고 어떤 내막인지는 사실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화 통화한 그런 내역들은 물론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그런 룸사롱을 내가 가려고 했다 뭐 그 정도 정황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이혼 소송에서도 그것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됐는지는 사실은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뭐 자기 집으로 룸사롱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술 먹고 놀았는데도 혼인 파탄 책임 쌍방이 대등하다 이렇게 나오는 판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 씨가 지금 주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시 조정 신청해서 무언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법리적으로는 사이가 너무 좋고 멀쩡한 가정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고 파탄을 이르렀으면 이건 무조건 기책사유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미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곁다리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그때는 이게 혼인 파탄 책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정말 이 부분은 뭐 변호사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만의 사생활, 뭐 가족끼리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서도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최민환 씨가 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워낙 이혼 소송에는 각종 결과가 있을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지금 봤을 때 아 이거 당연히 지금 귀책 사유 인정되고 위자료 내겠구나 양육권도 뺏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최민환 씨와 유리 씨 이슈를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뤄봤고요. 이게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막 올라간 영상들도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대댓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변호를 하는 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